그러면은 한수원처럼 10년 이상이라는 시간 동안 임금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한수원이랑 청원경찰 사이에 있는 임금 소송이 10년 만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감시적 근로자냐, 그리고 이제 포괄임금 자체가 유효하냐, 이런 여러 가지 핵심 이슈가 있는데요. 워낙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오늘은 청원경찰이 감시적 근로자인지, 그리고 감시적 근로자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청원경찰이 감시적 근로자냐, 이 내용이 핵심이었는데요. 감시적 근로자라고 하면은 감시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하면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보안관, 이런 분들이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시적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은 근로기준법에서 뭐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일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제한, 주휴성, 이런 각종 제도들을 적용을 안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감시적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제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제 적용 제외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은 개별 근로자 한 명 한 명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이제 업무가 있잖아요. 그 업무에 필요한 인원, 이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승인을 받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회사에서 경비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게끔 하려고 두 명 기준으로 이제 감시적 근로자 적용 승인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이때 이 두 자리에 A라는 근로자, B라는 근로자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B라는 근로자가 퇴사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새로 그 자리를 C라는 근로자가 들어오겠죠. 이때 C라는 사람이 신규 채용이 됐으니까 다시 감시적 근로자로 이제 적용 제외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두 명분에 대한 승인을 받아놨으니까 추가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대신에 나중에 감시적 근로자로 3명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3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이제 승인은 그 유효 기간이 따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초기에 승인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 이 승인의 효력이 유효한가, 이 측면에서 나중에 이제 노동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감시적 근로자라고 하면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피로가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승인을 받을 때는 그 업무에 대한 피로도가 낮았는데 뭐 일을 시키다 보니까 뭐 갖은 업무를 다 시켰다. 결과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이분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피로가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이미 승인을 받았던 그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승인이 취소가 돼버리면은 적용 제외 기간 동안에는 뭐 연장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 주휴수당 막 이런 거 지급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적용을 받았었던 그 과거 기간에 대해서 취소가 되면은 이 임금, 안 줬었던 이 임금에 대한 지급 의무 갑자기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용 제외 승인이 취소가 되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임금 소송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청원경찰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청원경찰이다 보니까 공무원인가? 공무원인데 왜 감시적 근로자지? 그리고 공무원인데 왜 한수원이랑 임금소송을 하지?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청원경찰의 정의를 보면은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영자가 그 사업장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경찰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청원경찰이 경찰인가? 일단 살펴보면은요, 청원경찰은 경비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업무를 수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지위 자체가 완벽하게 공식적인 경찰이다라고 봐서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청원경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보상금, 이런 근로 조건에 대한 내용은 일단 청원경찰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 법에 있는 내용이 공무원에 대한 내용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뭐 휴직이라든지 아니면은 퇴직, 명예퇴직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경찰공무원법을 준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무원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는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공무원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소송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시설의 경영자라는 거죠.
고로 이번에 나온 그 한수원과 청원경찰 간의 사이는 애초에 한수원이 청원경찰에 사업장에 배치를 해서 경비 업무를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소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에서 청원경찰은 경비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경비 업무는 대표적인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을 받는 그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어질 수 있는 질문은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인가? 라는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일단 청원경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그 이제 시설에 대해서 순찰하고 점검하는 그런 경비 업무만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감시적 근로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애초에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은행에 배치가 된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현금 인출기를 관리를 하거나 은행 서비스를 안내한다거나 이런 업무까지 추가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피로도가 낮은 업무가 아니라 높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초기에 승인을 받을 때야 피로도가 낮은 업무라서 승인이 됐다라고 하지만 업무가 계속 가중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승인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수원과 청원경찰 사이에 10년 가까이 이어진 임금소송 있죠? 이게 딱 그 케이스거든요. 2007년 12월에 한수원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제 청원경찰이 감시적 근로자다라고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다 이제 한 4년 정도가 경과하고 나서 2012년 3월 5일인가요? 3월 5일에 노동부에게 그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을 다시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청원경찰들의 업무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피로도가 낮은 업무가 아니다. 더 이상 낮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적용 제외를 이제 취소를 한 건데요. 이 처분에 대해서 한수원에서 바로 이제 행정심판에 들어갔죠. 행심위에서는 일단 그간의 한수원이 가지고 있었던 처분 자체에 대한 신뢰의 이익이 있으니까 취소까지는 좀 그렇고 승인을 철회한다라는 결정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그 승인 자체가 취소가 돼버리면은 과거 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지 않았었던 4년치 수당들 있죠? 이거를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승인 취소가 아니라 승인 철회가 되면은 과거에 이미 발생한 것들은 그냥 묻어두고 가고 앞으로 이제 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일단은 이 사건의 문제는 단순히 승인이 취소가 됐냐 철회가 됐냐 이게 아니고 청원경찰들이 이제 한수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미지급받은 임금 내놔라 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본격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 소송의 핵심은 청원경찰이 감시적 근로자냐 아니냐 이 내용으로 귀결이 되어버린 거죠. 일단 1심에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수원에서 근무를 했던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가 맞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심에서 뒤집어졌죠. 2심에서는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피로도가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대법원 3심에서는 이 청원경찰을 똑같이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이 사건은 이제 감시적 근로자냐 아니냐 이것만 이슈가 된 게 아니라 포괄임금이 제대로 이제 성립이 되어 있느냐 유효하냐라는 내용도 같이 가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임금 지급 의무가 얼마냐라는 걸 따질 때는 좀 더 복잡해요. 그렇지만 일단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감시적 근로자냐 요 파트니까 그것만 보면은 결과적으로 청원경찰을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다라는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시적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제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의 효과가 상당하겠죠. 근데 반대로 말을 하면은 근로자의 권리는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승인 자체가 이렇게 막 쉽게 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업무 세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세팅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운영이 더 중요하겠죠. 세팅 이후에 이제 승인을 받고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제 감시적 근로자로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한수원처럼 10년 이상이라는 시간 동안 임금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감독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고 있고요. 한번 점검이 나오면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들어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시적 근로자 혹은 단속적 근로자도 있는데요. 유사한 내용으로 이런 감시적이고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업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블로그로 찾아오셔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